육화는 그냥 미쳤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회차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회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육화 엔딩은 절벽 아래로 추락한 희주가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끝이 났는데요. 사원은 희주가 추락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이성을 잃어버린 듯한 모습을 보이죠. 심지어 절대 내려갈 수 없는 절벽을 맨몸으로 내려가는 투혼까지 벌입니다. 희주와 사원이 부부라는 걸 모르는 주변 사람들은 이 상황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데요. 사원을 향해 죽으려고 환장했냐며 미쳤냐는 듯한 반응을 보입니다. 드디어 구조대 등장으로 드론을 띄우며 본격적인 수색 작업을 벌이는데요. 하지만 날은 어두워지고 생각처럼 구조 작업은 순조롭지 못합니다. 수색 작업은 수색견 또한 투입이 된 듯 보이죠. 사원은 희주가 자신의 자켓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리고 냄새를 맡게 하라며 자신이 입고 있던 조끼를 벗어주죠. 구조 작업이 난간에 부딪히자 점점 마음이 다급해지는 사원인데요. 날이 어두워지면서 기온이 떨어져 희주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려운 사원이죠. 이미 희주가 추락한 사실이 언론에 퍼진 듯 기자들 전화가 미친 듯이 걸려오는데요. 하지만 정작 기다리는 희주 전화는 오지 않아 안타까움을 더하죠. 사원은 희주가 406으로 전화하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는데요. 그 시각 희주 또한 많은 감정이 교차하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희주가 가지고 있던 핸드폰은 추락하면서 떨어져 망가져버린 상태인데요. 그가 외부로 전화할 수 있는 건 오직 406 전화뿐이죠. 그러나 406으로 전화할 경우 자신 정체가 드러날 수 있어 고민하는 희주인데요. 하지만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같은 상황이기에 결국 사원에게 전화를 걸게 되는 희주이죠. 사원은 406으로 전화가 걸려오자 다급하게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희주의 안전이 확인되자 한숨을 돌리는 그입니다. 이 장면은 많은 시청자들을 숨죽이게 만드는 장면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손은 상처투성이에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그가 울면서 희주와 통화하는 모습이죠. 그의 모습에서는 오로지 사랑하는 희주를 구해야 한다는 간절함만이 너무나 생생하게 시청자들에게 전달되었는데요. 이렇게 희주를 사랑하면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냉랭하게 대해야만 했던 사원을 생각하면 더 마음이 아프게 느껴집니다. 사원은 희주에게 많이 무섭냐고 물어보는데요. 희주는 자신이 무서울 게 뭐가 있냐며 울면서도 애써 담담한 척 말하죠. 하지만 이 순간만큼 사원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전달하는데요. 자신은 정말 죽도록 무섭다고 말하죠. 이 말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텐데요. 희주가 많이 다쳤을까 무섭고 빠르게 구조하지 못할까봐 무섭다라는 말로 들리는 부분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사원의 섬세함 덕분에 희주가 빠르게 구조되는 듯 보이는데요. 사원은 이런 상황을 대비해 희주 가방에 구급 키트를 넣어둔 듯 보입니다. 차분히 희주에게 사용 방법을 알려주며 결국 희주가 구급 키트를 쏘아 올리며 구조에 성공하죠. 사원이 희주를 구하기 위해 달려가는 엔딩 장면에서 그의 처절한 외침과 절규는 많은 이를 눈시울 짓게 만들었는데요. 그는 달리면서 희주에게 전달해달라며 이렇게 외치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금방 가겠다고 소리치면서 달리는데요. 이 엄청난 장면을 글로 다 풀어낼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정도이죠. 개인적으로 이 장면을 몇 번을 되돌려봤는데요. 유연석 배우가 이렇게 감정 연기를 잘했나 싶은 생각에 그의 또 다른 인생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누가 왜 희주를 밀었을까를 추측해봐야 할 텐데요. 범인은 아마 사원행정관인 박도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원 일행이 산에 오르기 전 진범이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은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문자에서는 오늘이 디데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오늘 절벽에서 희주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범인들은 왜 희주를 타겟으로 삼는 걸까요? 사실 그들이 노리는 진짜 타겟은 박사원이죠. 그들은 사원을 직접 해칠 수 있음에도 희주를 타겟으로 삼는 이유는 바로 이것인데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이 어떤 고통인지 그에게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원작에서 보면
현재 모두가 알고 있는 대변인실 사원은 진짜 사원이 아닌데요. 그는 진짜 사원을 대신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본인 의지가 아니라 집안의 명예와 대를 이어야 하는 그들이 사원에게 이러한 삶을 살게끔 강요한 것이죠. 현재의 사원은 죽지 않기 위해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현재 사원 또한 그 집안의 피를 이어받은 일원은 맞는데요. 그는 실제로 혼외자로 되어 있죠. 그렇다면 진짜 사원은 어디 가고 현재 사원이 그 자리에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현재 드라마에서는 진짜 사원은 죽은 것으로 되어 있죠. 6화에서 등장했던 어린 남자아이가 물에 빠져 죽은 장면이 바로 진짜 사원이 죽은 장면입니다. 그러나 드라마에서 모두가 보았듯 그는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진짜 사원을 죽인 사람은 바로 할아버지인 백장호이죠. 그렇다면 할아버지는 왜 진짜 사원을 죽인 것일까요? 바로 그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엄마 심규진 방에 꽂혀있던 책 제목처럼 사이코패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동물뿐 아니라 사람들까지 죽인 것으로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이를 수습해줬지만 끊임없이 사고치는 아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까 노심초사했는데요. 결국 그들은 6화에서 나왔던 진짜 사원을 방에 가두게 됩니다. 이후 할아버지는 결단하게 되는데요. 더 이상 진짜 사원을 살려두는 건 집안에 있어 위해만 될 뿐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즐겨가던 낚시터에서 진짜 사원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모두가 알고 있던 희주이 진범은 바로 진짜 사원이 죽지 않고 재등장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와 삶을 빼앗아버린 현재 사원에게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가 복수할 대상은 현재 사원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인데요. 현재 사원 또한 피해자일 뿐인데 타겟을 엉뚱하게 잡은 것이죠. 6화에서 심규진은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냐며 혼자 술을 마시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날이 바로 진짜 사원이 죽은 날이었던 것이죠. 심규진은 엄마로서 오랫동안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남편 말처럼 그들은 진짜 사원의 사고를 수습하면서 지쳐왔었죠. 그리고 그가 죽음으로써 해방감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심규진은 자신의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원망을 현재 사원에게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현재 사원과 사이가 좋지 않은 이유이죠. 사원 또한 진짜 사원이 죽는 모습을 모두 지켜봤는데요. 이는 할아버지가 사원을 데리고 가 일부러 이 모습을 보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후 자신 또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언제든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왔는데요. 현재 사원 입장에서는 친손자도 죽일 수 있는 자들이 자신에게는 더한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린 사원은 한마디 반항도 못한 채 그들이 시키는 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6화에서 사원은 희주에게 매일 밤 악몽을 꾸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악몽이 바로 진짜 사원이 물에 빠져 죽은 장면이었죠. 그리고 자신을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 유일한 것이 바로 희주였는데요. 마음이 불안할 때 창문 너머로 보이는 희주의 수어하는 모습은 그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줬죠. 여기서 또 궁금한 것은 바로 박도재가 왜 범인일까라는 것입니다. 6화에서 상우가 보육원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친구들과 단체로 찍은 사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외의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그곳에 여러 아이들이 실종되었었다는 사실이죠. 상우가 알고 있었던 실종자는 모두 3명이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추가 실종자가 더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보육원 친구들 중 쌍둥이가 있었는데 그 쌍둥이 중 한 명이 실종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쌍둥이의 동생은 현재 살아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모두들 그의 행방은 현재 모르는 상태이죠. 그런데 아마 7화에서 그 베일이 살짝 벗겨질 듯 보이는데요. 유리가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 상당히 놀라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아마도 동생 정체를 알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작에서 보면 도재 동생은 죽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리고 그 동생은 다름 아닌 진짜 사원에 의해서 죽은 것으로 나오죠. 박도재는 현재 사원이 자신 동생을 죽인 그 사원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동생 복수를 하기 위해 사원 옆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죠. 현재 드라마에서는 죽은 사람이 형으로 나오는데요. 박도재는 형을 죽인 범인을 현재 사원으로 알고 그에게 고통을 가하기 위해 진범과 공조의 희주를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제일 가까이에 있는 도재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원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될 텐데요. 7화에서 과연 그의 정체가 일부 밝혀질지 몹시 궁금해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